시간 속에 잊혀진 고대 필사본이 한나라의 붕괴와 쇄신을 예고한다. 과거의 어둠 속에서 온 경고,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깊은 변화를 예언하는 메시지. 그리고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며 운명의 안개 속에서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는 신비로운 현자. 이것이 바로 2025년에 대한 최근 예언을 둘러싼 배경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외진 곳에서 국가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예언가가 불길한 발표를 했다. 그는 격변과 변혁의 시기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늘과 땅, 그리고 물속에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태고의 세 번째이자 최후의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한국 역사에는 세 차례의 결정적인 통일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민중에게 깨달음을 전한 원효 대사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조선의 조화를 재구성한 해철 대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 예언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로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통일을 이끌 것이라고 한다.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 예언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 승려들의 한 무리가 섬진강가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놀랍게도 하늘에 떠오른 구름이 정예라는 뜻을 지닌 한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은 이들은 그것이 운명의 징조라 믿었다. 그중 한 명, 한노라는 현자는 눈을 크게 뜨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늘이 다시금 정감록에 글을 쓰고 있다. 정감록은 한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서 중 하나이다. 저자가 불분명한 이 고대 필사본은 왕조의 흥망, 전쟁, 세계 질서의 변화 등을 예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왕조의 몰락과 조선 왕조의 흥기를 예언했으며 심지어 현대 역사 속 주요 사건들까지도 암시한 바 있다. 이제 이 예언서가 다시금 그 메시지를 울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해석은 다양하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모든 거대한 변화는 혼란의 시기를 동반한다. 정감록 자체도 새로운 지도자가 왕가의 혈통이 아니라 민중 속에서 등장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암시하는 것일까? 2025년에 대한 한국 예언가의 전망은 불안감을 자아낸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뒤집히며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고 낡은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정치, 경제, 사회의 거물들이 폭로될 것이며 충격에 빠진 민중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과거가 파헤쳐지고 비밀이 밝혀지며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초, 특히 4월과 5월의 한국은 극심한 불안정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정치적 전쟁, 지도자들 간의 분쟁, 외부 갈등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대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많은 이들은 국가가 붕괴 직전에 놓였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예언가는 경고한다.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그는 9월과 10월 무렵 새로운 질서의 첫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거대한 지진 후 폐허를 치우고 재건이 시작되는 것처럼 사회는 정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 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국가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예언은 또한 이 전환기에 결정적인 신호를 언급한다. 하늘의 구름이 황금빛 빗줄기에 의해 갈라질 때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 구절은 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일부는 이것이 희귀한 천문학적 현상이나 예상치 못한 기후적 사건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이 예언을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것은 정감록에서 언급된 10개의 피난처, 십승지, 개념과의 연결성이다. 전통에 따르면 위기의 시기에 특정 장소들은 신의 가호를 받아 보호되며 이곳을 찾은 자들은 격변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장소들은 십승지라고 불리며 외부 세계의 혼란이 침범할 수 없는 곳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피난처가 실제로 존재할까? 일부 학자들은 이제 이 장소들이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 상태, 준비된 공동체, 혹은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즉, 외부의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과 생존 전략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언가가 묘사하는 사건들은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경고이기도 하다.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불확실성이 국가들을 지배하며 진실이 거짓 정보에 가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이 징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위기와 도전의 순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대 예언을 연구하는 이들은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모든 거대한 변혁은 극심한 혼란의 시기를 동반했다. 정감록에 따르면 한 나라가 전환점에 도달하면 세 가지 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첫째, 자연이 격렬하게 반응하며 지진, 폭풍,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발생한다. 둘째, 지도층이 붕괴하면서 권력자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기존 체제가 약화되며 새로운 세력이 부상할 공간이 생긴다. 셋째, 민중이 깨어나 기존 질서를 의심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혁신적인 사상과 운동이 등장한다. 이러한 징후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언은 파괴가 아닌 정화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2025년 4월과 5월, 정치적 사회적 긴장은 극한에 이를 것이다. 스캔들과 배신이 뉴스를 뒤덮으며 이성적 사고와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다. 일부는 절망 속에서 길을 잃겠지만 다른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더 거대한 주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변화는 정치적 무대에서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 시스템 또한 전례 없는 충격을 받게 된다.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는 한편 예상치 못한 기업들이 급부상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경제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무언가가 일어난다. 9월과 10월이 되면 혼란의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새로운 지도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기존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 예언에 따르면 이번 전환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지도자는 스스로 권력을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민중의 부름에 의해 이끌려 나오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미스터리는 곧 새로운 지도자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으로 이어진다. 고대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를 깨달은 자라 부른다. 또 다른 해석에서는 그를 대정자라 하며 이는 예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혁신과 재탄생의 상징이다. 승려들이 섬진강가에서 목격한 정예라는 글자는 이 개념을 더욱 뒷받침한다. 이 상징은 오랫동안 억눌려온 자들에게 운명의 저울이 그들 편으로 기울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대정자가 등장하기 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서사의 전쟁이다. 진실과 거짓이 격렬하게 맞붙는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거짓 지도자, 거짓 예언자, 거짓 약속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속에는 숨겨진 의도가 깃들어 있을 것이다. 이 혼란의 시대에서는 작은 결정 하나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언은 진정한 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듣는 법을 아는 자들은 길을 찾을 것이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믿는 자들은 쉽게 속을 것이며 오직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진실을 보는 자들만이 올바른 길을 발견할 것이다. 혼란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하늘에서 결정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거대한 변화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희귀한 천문 현상, 예를 들어 매우 드문 일식이나 전례 없는 규모의 유성우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더욱 신비로운 현상이며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와 정치 구조의 붕괴는 이제 먼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하늘과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들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예언을 믿지 않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잊혀진 경고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다.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첫 번째 거대한 충격이 현실로 나타난다. 4월과 5월은 격변의 시기이며 지도자들은 통제력을 상실하고 국가는 무자비한 권력 투쟁 속으로 빠져든다. 거리에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오래된 동맹은 산산이 부서지며 불확실성이 나라를 지배한다.
한때 손대기 어려웠던 거물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수십 년간 감춰졌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난다. 예언은 말했었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정화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정화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는 이 혼란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다. 대기업들은 붕괴하고 일부는 파산에 이르며 나머지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 부동산 시장은 폭락하고 통화는 예측할 수 없는 급변을 거듭한다. 정부와 기관에 대한 신뢰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국민들은 불안 속에서 안정의 희망을 찾아 방황한다. 시간이 흐르며 무너진 체제를 대체하려는 인물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를 구원자라 칭하는 자들도 있다. 그들의 연설은 군중을 뜨겁게 달구고 영광과 부흥의 미래를 약속하는 말들이 최면처럼 반복된다. 하지만 외언은 경고한다. 그들 중 다수는 단지 붕괴된 세계의 재에서 우뚝 서려는 그림자일 뿐이라고. 진정한 전쟁은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희망과 절망이 갈등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슴 깊이 자리 잡는다.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자들은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가고 무너진 세계 속에서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이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힘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낡은 체제의 잔해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조짐이 엿보인다.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며 위기 너머를 바라본다. 많은 이들이 단순한 파괴만을 보지만 일부는 이 혼돈을 기회로 본다. 오래전부터 억압받아왔던 사상과 아이디어가 다시 떠오르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려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혼란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뒤바꿀 사건이 일어난다. 고대 문헌들은 하늘에서 나타날 징조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지금 그 징조가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설명하려 하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려 하지만 그 어떤 논리도 이 사건이 지닌 상징적 충격을 지울 수 없다. 예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예언은 암시한다.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의심의 시간이 끝났으며 이제 남은 것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예언 속 새로운 지도자는 스스로 권력을 쫓는 이가 아니다. 그는 부름을 받은 자이며 그를 향한 관심이 점점 모이고 있다.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다.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재편도 아니다. 그것은 집단적 의식의 완전한 변화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눈앞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현실을 보지 못한 채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언은 경고했다. 빛이 나타나기 전에 어둠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이 도래했다. 변화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선택이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고대 문헌에서 묘사된 징후들은 현재 전개되는 사건들과 섬뜩할 정도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은 극에 달하고 경제 구조는 흔들리며 사회는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분열되고 있다. 만약 예언이 옳다면 앞으로의 몇 달이 결정적이 될 것이다. 오래된 체제가 무너지고 숨겨졌던 진실들이 드러나며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2025년은 단순한 위기의 한 해가 아니라 정화가 재생에 앞서는 전환점으로 묘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격할 것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아닌 운명의 재정의가 될지도 모른다.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일부는 결정적인 순간이 연말 전에 올 것이라 주장한다. 긴장이 계속 고조된다면 국가는 더욱 심화된 이념적 충돌을 겪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감춰졌던 진실들이 폭로되고 손대기 어려웠던 권력자들이 무너질 것이다. 과거의 질서는 끝까지 저항하겠지만 고대 문헌에 따르면 낡은 체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오래된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예언은 또한 새로운 힘의 등장을 암시한다. 그것은 개인일 수도 집단일 수도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출현이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의 권력 계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 한다. 어떤 이는 그 인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며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믿는다. 반면
이를 사회적 변화의 은유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즉, 지도자가 아니라 집단적 의식의 각성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떤 형태로든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예언서들은 결정적인 신호가 변화에 앞서 나타날 것이라 말한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날 것이며 모든 이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려 하겠지만 예언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명할 것이다.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운명은 여전히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화는 점진적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난관과 충돌을 동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언이 제시하는 흐름이 현실이 된다면 2025년은 단순한 한 해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인류가 변화의 기운을 감지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저항할 것인가?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이은 위기, 점점 심화되는 불안정, 그리고 정치 경제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많은 이들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정한 변혁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경고한다. 역사는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 극심한 혼란의 시기가 지나면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임계점이 온다. 고대 문헌이 옳다면 그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것이며 그것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충격적인 계시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다. 하나의 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권력을 바라보는 방식, 지도자의 개념, 그리고 사회의 목적 자체가 재정이 될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이 변화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결정, 혁신적인 기술 발전, 혹은 인류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흔들 자연적 대재앙. 또 다른 이들은 변화의 본질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 심리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있을 것이라 해석한다. 즉, 사람들은 더 이상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예언이 암시하는 핵심은 동일하다. 결정적인 순간은 처음에는 누구나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크고 선명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겹겹이 쌓여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고대 문헌은 말한다. 깨어있는 자들은 남들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가올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사라져버린 과거에 집착하며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인가?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선과 악, 혼돈과 질서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변화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과거에 매달릴수록 전환은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반대로 다가오는 흐름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자들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길을 찾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며 머뭇거릴 여유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 모든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예언이 맞다면 최악의 순간은 이미 지나갔으며 새로운 질서의 첫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부활이 아니며 쉬운 길도 아니다. 재건의 과정에는 언제나 희생과 어려운 선택이 따르며 앞으로 몇 년간의 결정이 이 전환의 진정한 의미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예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 변화는 언제나 필연적이었다. 과거에도 수많은 문명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계가 세워졌다. 수많은 시스템이 붕괴되고 다시 태어났다. 이번 변화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파괴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무너진 것들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창조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고대 문헌의 말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들려온다. 시간을 이해하는 자들은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눈을 감는 자들은 거대한 흐름에 휩쓸릴 것이다. 이는 완전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변화에 적응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분리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에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나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비밀들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클릭하고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봅시다.